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3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참 뻔뻔한 라이노들입니다. 미국 공화당 지도층에 대하여 지금 많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들은 여러분들을 지지할 테니까 우리에게 정치자금 도네이션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반푼업체 없는 시도입니다. 일반 기업들도 소비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공화당 지도자들이 현재 상태로 있는 한엔 그들이 돈을 도네이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차피 돈으로 다 하는 것인데 이들이 지금 정치 모금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밝혀졌습니다. 첫째는 미국 역대 어느 대통령 선거에서도 자당의 대통령을 부통령이 부인을 하고 상대방의 손을 들어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마이크 펜스가 그랬죠. 또한 상원 원내 총무였던 미치 매코넬도 자기를 구제해서 다시 재당선을 시켜준 자당의 대통령을 배신하고 조 바이든 편을 들어가지고 처신해왔습니다. 하원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빈 맥카티 적당히 양쪽 눈치 보면서 적당히 갔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의장인 리치 체니는 아예 자기들 그 모임 이름 자체를 네버 트럼프라고 이야기를 했죠. 많은 라이너들이 포진을 하며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돕지는 못할 망정 거꾸로 조 바이든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미국 어느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가장 많은 득표를 한 7,500만 표를 얻고도 민주당의 공격이 아니고 공화당 내부에서 이렇게 배신자들이 많아서 대통령직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정치자금 모금하고 있는 것을 보니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한간에서는 HBS를 쏜 사람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비밀 경호원이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저격한 사람을 발표를 하라고 하나 민주당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화당 내에서 반대를 하여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DC경찰이.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누가 이 공화당원들을 위해서 정치 헌금을 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오직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했던 도널드 트럼프만 생각하면서 전부 다들 결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카멜레온적인 정치적인 후각을 가진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붙어서 다음 선거에서 이겨볼까 하고 지금 획책을 하고 있으나 많은 유권자들이 벌써 그들의 정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화당원들 조심하십시오.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아니하고 빈정대기만 하는 KT 홉스 국무부 장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아리조나주 감사를 마치고 콜로시움 경기장에서 투표용지 더미를 실은 트럭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감사를 수행을 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아리조나주 SOS 즉 주 국무부 장관인 KT 홉스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KT는 트윗을 다음과 같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콜리시움에서 완전히 다 철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닌자는 그들의 투표 개수를 쉽게 하기 위하여 무게를 재고 있는데 실제적인 숫자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하고 빈정내는 투로 트윗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공화당 의원들이 아니죠. 공화당 상원의원의 카렌 퍼니 사이버 닌자가 두세 번 개근을 하여 숫자를 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감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점잖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선거 감사 결과 수치나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작성해야 될 주 국무부 장관이 자기 직무는 하질 아니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여 지금 직계를 내고 있는 사이버 닌자에 대하여 빈정내는 투로 이렇게 제동을 걸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당하죠. 글로벌리스트의 위험을 감지하고 유럽의 16개 정당이 각 나라별로 협의를 하여 우익정당 국제연맹을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7월 2일 새로운 헌장을 만들고 그게 서명함으로 새로운 우익정당 단체를 유럽에다가 태동을 시킨 것입니다. 이 내막을 살펴보면 2015년 마르켈 총리가 이끄는 EPP, 즉 유럽판 라이노나 같은 것이죠. 보수 흉내는 내나 실제적으로 자유연맹에 속하는 마르켈 총리가 주도하는 그 그룹에 반대를 하여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실버니 핀란드 총리가 만났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새로운 보수적인 우익정당의 연합을 결성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간에 불미 작업을 하여 오다가 이번에 16개 나라의 16개의 정당이 연합을 하여 새로운 유럽의 반글로벌리스트 정당 연합을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이 너무 세계를 상대로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여기에 반발로 생긴 것인데 지금 이 규모가 유럽연합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들 많이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뉴스를 하나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젠사키도 발표하고 있지만은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이번 독립기념일에는 각 가구당 16전을 적게 쓸 수 있도록 물가가 내렸다고 헛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작년 대비 40 내지 50%의 모든 물가가 올라 있고 가스값의 경우에는 거의 80% 내지 90%가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프로파간다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식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물가 정책도 실패를 하고 에너지 정책도 실패하고 이민 정책도 실패를 하였는데 작년 독립기념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에 당황하여 야외에 나가서 바베큐 파티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올해는 그것이 1년이 지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야외를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야외에 나가서 바베큐 만드는데 드는 돈이 16전이 줄었답니다. 참 많이도 줄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소비자 물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가스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르자 여기에 대하여 다른 이슈인 바베큐 16전이 싸졌습니다 하고 소비자 물가가 마침 내려간 것과 같은 효과를 노리기 위하여 백악관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살다 백악관에서 바베큐 값 16전 내렸다고 발표하는 거 처음 들어봅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마이애미 콘도 붕괴 현장에 아주 훈훈한 소식도 있습니다. 로얄 캐리비안이라고 하는 크루즈 회사가 자기들 배 한 척을 지금 통째로 내주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600명이나 내려와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앞으로 3, 4주 동안 거주하려고 하니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미리 호텔이나 모텔에 다 예약을 해놓는 통에 이 사람들이 묵을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급히 자회사 소속의 크루즈 배 한 척을 아예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600명이 크루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구조작업을 하라고. 아주 훈훈한 소식입니다. 국민들 세금 뜯어서 자기 주머니 챙기기에 바쁜 정치가들 좀 배우십시오. 참 의식구조가 의심스러운 AOC입니다. 아무리 극자 쪽으로 가고 있지만은 사람이 논리라는 게 있고 보편 타당성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올림픽 불참하는 미국 선수들에 대하여 이것은 인종차별의 한 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샤케리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미국 100m 여자 스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물 검사에서 마리화나가 검출이 되어서 출전이 정지가 된 것입니다. 물론 7월 27일 날 400m 계주에서는 가능합니다. 넉 주를 지금 정지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선수는 최근에 가족을 잃은 슬픔에 의사가 처방을 해준 마리화나를 피웠는데 그것이 혈중 농도에 너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AOC가 아니죠. 이것은 극단적인 인종차별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AOC는 돈 되는 모든 이슈에 달려들어서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한 선수가 소울케이프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모양의 수영모를 쓰고 출전하려고 하자 수영연맹에서는 이것을 금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머리를 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므로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는데 이것조차도 AOC는 인종차별이라고 지금 악을 쓰고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이슈화하여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고 또한 자기의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AOC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것은 계란 후라이가 아닙니다. 아이오 파이어라고 하여 걸프만에서 지금 수중에서 불이 붙은 것입니다. 멕시코 최대의 석유 회사인 피맥스에서 7월 2일 날 갑자기 송유관에서 불이 붙어서 이렇게 바다에서 불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하고 있으나 여기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에 석유 시추선이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몇 시간 만에 불길은 다 잡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으나 발표에서 다른 원유나 가스가 새 나온 흔적은 이제 더 이상 없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뜻 한 가지 생각이 나네요. 유가가 오를 때쯤 아니면 올랐을 때 항상 이런 사고가 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에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텍사스 걸프만에서 오일 유출 사건이 연상이 되는 것은 왜일까요?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자폭 협박을 하였던 무슬림 극단주의자가 시의원에 출마를 하였습니다.
오늘 시애틀 지역의 킹스 카운티에 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한 우벡스 가드히르는 무슬림 운동가입니다. 그녀는 2010년 1월 12일 날 아이들이 통학하는 그 통학버스에 올라타서 자기가 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애들이 놀라서 까무라치면서 괴성을 지르자 야 이 겁쟁이들아 같이 죽으면 되지 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출동한 경관에 의하여 결국은 체포가 되었는데 아이들이 스쿨버스에서 내려 도망치는 것을 보고 이 겁쟁이들아 그러고 고함을 질렀던 여성이기도 합니다.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되었는데 자유진보주의의 이 검사들이 많은 시애틀 지역에서 형량 협상을 하였습니다. 죄를 시인하면 경범으로 처리해주겠다고. 죄를 시인하고 경범으로 처벌을 가볍게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11년 만에 이 여인이 돌아와서 시애틀 지역의 시의원으로 오늘 출마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좌편향이 세고 극단주의가 성행하는 시애틀인이 당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자폭 협박을 한 자가 시의원에 출마를 하였다는 자체가 참 뻔뻔합니다. 미국에서 앞으로 밍크 코트를 구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미국 의회에서 양당 합의하에 미국 내에서 밍크 사육을 금지하여 버렸습니다. 그 사연은 유럽질병통제센터에서 밍크가 인간에게 사스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작년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미국 CDC에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또는 사례가 없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지레 겁을 먹은 이 양당 의원들이 무조건 밍크는 미국 내에서 사육을 금지한다고 오늘 초당적으로 합의하여 발표를 하여버렸습니다. 밍크 코트 관련 많은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